저게 불법은 아니니까 편법을 알려준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 했으니까 우리 국민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해서 명분과 정당성을 줬던 사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 달 들어서 7월 16일이죠. 부동산 한 채가 매각이 되었는데 지금 엄청나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분당 아파트가 매도가 되면서 이게 지금 여러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 부동산 전문가 측면에서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거를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건 분당의 양지마을 금호 아파트입니다. 29억 원에 매매가 됐고 매각 차익은 약 25억 정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은행에서 근저당을 받는 게 아니라 이 매도인에게 17억 7천만 원 근저당을 받고 명의 이전을 해주었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우리 부동산 정책상 25억 이상은 고가주택으로 분류가 되고 2억 원 밖에 대출을 해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제가 봐도 그래요. 저도 주변에 부자들 많이 있지만 부자라고 해서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이렇게 매매가 이루어지게끔 해야 되는데 2억 말고 나머지 27억을 현금으로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취등록세까지 하려고 하면 플러스 알파 금액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매수자를 찾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강남도 아니잖아요. 분당이잖아요. 분당에 아파트가 29억인 것도 놀랐지만 분당에 그렇게 현금을 많이 들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저는 부동산 투자자의 이런 현실적인 측면에서 짚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일단 왜 이 집을 매각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후 계속해서 다주택자는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공무원들도 절대 다주택자의 경우 기용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해서 다주택에 대해서 일단은 금하는 이런 메시지를 SNS나 언론을 통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누리꾼이라고 하잖아요. 누리꾼들이 계속해서 이재명 대통령 내외는 청와대에 거주하는데 거주하지 않는 주택 빨리 매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요구를 계속 한 겁니다. 아마 그 부분도 좀 부담이 되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지금 분당 아파트를 계속 나도 내놓겠다 했는데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저도 뉴스에서 그렇게 네티즌이 계속 괴롭히니까 어쨌든 이거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 대통령도 거주하지 않는 집을 빨리 파셔라, 이렇게 하니까 내놨는데 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출이 2억 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그냥 계속 내놓고 기다려도 되는데 지금 시장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거는 싸게 낮추면 그래도 매수자를 찾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싸게 낮추지 않고 제값을 받고 그래서 대출이 안 되니까 이거를 17억 7천까지 나중에 잔금을 받기로 편법적인 상황을 쓰면서 해준 게, 이거 국민은 못하게 하면서 왜 대통령은 이렇게 하느냐라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저도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상황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이재명 대통령 부부뿐만 아니라 저 아파트를 가진, 그 다음에 25억 이상 주택을 가진 집주인들은 대부분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대출이 되었기 때문에 한 5억이나 10억 있는 사람도 그 집을 살 수 있게끔 만들면 이게 매매가 수월해요. 그런데 딱 2억밖에 안 된다고 하면 현금을 30억이라고 하면 28억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을 찾아야만 하는데 그런 사람 찾는 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투자를 오랫동안 해왔지만 그렇게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너무나 고민이고 힘들었고 나도 가지고 있고 싶어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팔리지 않아서 지금 갖고 있는 사람도 많은데 이거 자체를 돈이 없는 사람한테도 그냥 매도인이 나중에 받겠다고 근저당을 설정하면 되는구나 라고 하는, 오히려 또 한 가지의 편법? 저게 불법은 아니니까 편법을 알려준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부부께서 이렇게 17억 7천의 근저당을 설정해 준 거는 사실 저는 무리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데 이 집만의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집은 재건축 예정인 아파트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나오게끔 되어 있는데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 매수자는 입주권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7월 말까지 무조건 팔아야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 때문에 어쨌든 명의는 빨리 넘겨주고 돈은 나중에 받겠다,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7월이 지나게 되면 입주권을 못 받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가격이 엄청나게 하락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거는 현재 아파트를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재건축 예정이라고 하면 새롭게 배정받을 아파트를 보고 투자하는, 아니면 매수하는 그런 아파트이기 때문에 헐값이 될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17억 7천 잔금 나중에 줘, 이런 배려까지 하면서 집을 매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들 은행의 대출만 대출이 아니잖아요. 이 대통령 부부의 경우에는 지금 무주택자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했지만 다른 사람은 다주택자를 피하기 위해서,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서 또 이런 편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또 이게 하나의 투자 측면에서 대통령께서 했으니까 우리 국민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해서 명분과 정당성을 줬던 사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분당뿐만 아니라 강남의 고가 주택들도 현재 여러 채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돈이 부족하면 나중에 주세요. 2년이든 3년이든 그 후에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도 이제는 정부에서 어떤 규제나 다른 부분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저도 지금 부동산 커뮤니티를 하고 있지만 집을 한 채 있으면 두 채, 세 채 사라고 하지 않아요. 이재명 대통령 출범 이후에 다주택자가 되라고 하는 강의 해본 적 없습니다. 오히려 집이 없는 사람들은 집을 한 채 사야 되고 1주택 있는 사람들은 더 좋은 주택을 갈아타는 거, 이것까지는 저는 얘기를 하지만 다주택자가 되라고 하는 강의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지금은 다주택자가 아니더라도 1주택자일지라도 이렇게 매매 전세가 원활하지 못해서 많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부동산을 매도를 해봤을 때 야, 이거 팔기가 쉽지가 않은데, 살려고 하는 매수자를 만나는 게 정말 쉽지가 않은데, 지금 아마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1주택자도 선의 피해자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좀 가능할 수 있게끔 좀 풀어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부동산 비중이 8, 90%를 부동산에 소유를 하고 있고 나머지 1, 20%를 부동산 외 자산으로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이 거의 전재산이라는 얘기예요. 부동산이 전재산인 분은 내가 이걸 통해서 자녀를 결혼을 시킬 때, 혼인을 시킬 때 대출을 받고, 뭔가 사업을 할 때도 부동산을 통해서 대출을 받고, 부동산의 대출 자체가 꼭 다른 부동산을 사는 목적이 아닌 경우도 너무 많은데, 그런 부분도 이 국민들이 저는 상당히 힘들어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택 구입 목적이 아닌 사업 목적이나 긴급한 자금을 할 때는 부동산을 매각하면 다시 사기가 어렵잖아요. 25억 대비 2억이라고 하면 내 전 재산에서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오히려 정상적으로 1금융권을 이용하기 힘드니까 매도인이 해주는 근저당, 저축은행, 그 다음에 P2P 업체라고 해서 3회 금융권을 쓰는 것 자체가 저는 일반 국민들이 상당히 좀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모든 거 규제를 풀어달라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이 집을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환경은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들은 엄청나게 빠릅니다. 한번 이런 성공 사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고가 주택을 팔았던 성공 사례가 나오니까 커뮤니티를 보더라도 근저당을 설정해주고 나중에 돈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 매물들이 이제 하나 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이런 부동산 매도하는 거를 비난하기 위함이 절대 아닙니다. 그만큼 부동산 상황이 어렵고 국민들이 부동산에 거의 전 재산을 가지고 있고, 이걸 가지고 무언가 다른 걸 하기도 되게 힘들고 또 다른 매수자를 찾기도 되게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주택자가 아닌 그냥 1주택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경우이므로 그런 부분도 헤아려서 정책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뭐 이런 현상도 이해하시겠지만, 그래도 저는 항상 시장을 바라볼 때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못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거를 바라보고, 할 수 있는 물건, 할 수 있는 지역부터 해서 내 집 마련도 30억, 50억 이건 남의 얘기라고 하지 마시고 30억, 50억 없는 분들은 1억, 2억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부동산에 너무 상심해 하지 말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를 하나씩 찾아가면서, 그래도 1주택자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규제가 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가는 거를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시황에서 어떤 방향으로, 어떤 마인드로 대처하는 게 좋을지 그런 부분도 제가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하시느라 수고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